자, 녹화하겠습니다. 녹화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 거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천간에 합했고, 그죠? 뭐 합충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지지에 합형충 파에 이제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모든 환경이 변화하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천간의 것들은 뭐 생각이고 그죠 마음의 것이다 이야기했지만은 지지의 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이래요. 벌어질 수 있는 일들, 내한테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서는 상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 상충이란 지지의 12글자 중에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어떻게? 인사신해 각 계절의 제일 앞자리에 있는 글자들 가지고 그죠? 그죠? 이 세 개의 계절 중에 그죠? 계절의 가장 앞자리에 있는 글자들 그죠? 인, 사, 신, 해 맞죠? 인사신해 입춘 봄이니까 그죠? 요거는 여름이니까 입하, 입추, 입동이잖아요. 각 계절 앞에 있는 글자를 역마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마에 해당된다. 그래서 역마의 원래의 개념은 야들의 글자와 충하는 글자들이에요. 그리고 인이란 글자는 신을 만나면 역마에 해당되고 사라는 글자는 해를 만나야 역마가 성립된다는 말인데 그런데 요 네 개의 글자들 자체가 역마다 이 말입니다. 이 글자 자체가 역마라서 이 글자들이 한 두 개, 세 개가 있으면은 그 사람 본인의 성정에 이미 역마적 기질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성품에, 그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의 성향에, 성정에, 그죠? 이런 성정에 역마적 기질을 갖고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운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충이 되면은 역마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동하게 된다는 가장 근본적으로 멀리 뛰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이동, 역마, 움직임 이야기한다. 그런데 요게 이제 역마라 했지만은 또 이러한 자기 글자들이 각각이 자기 글자에 해가 오면 자기 사는 자기 글자에 해가 오면 요것도 역마다 이 말이에요. 역마지만은 12신살 쪽으로 지살이라고 해서 충이 돼서 이동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멀지는 않고 가까이 어쨌든 움직임을 뜻한다 이겁니다. 그죠? 지지에서 첫 번째로는 역마, 두 번째로는 도화, 왕지. 그죠? 요거는 생지였습니다. 다 요거는 생지라 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각 계절의 순수한 자기 오행의 기질만 갖고 있는 것들은 왕지라고 합니다. 그 왕지는 인에서는 뭡니까? 인, 묘, 그죠? 여기 왕지죠. 사, 오, 그죠? 신, 유, 해, 자, 야들이 가장 기가 세다고 해서 왕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서는 생지, 왕지, 고지로 나누는 거죠. 요거는 다 창고라 해서 집을 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왕지의 충는 기운이 센 놈들끼리 충하잖아요. 야는 뭐 순수한 화의 기운만 갖고 있고, 야는 순수한 금의 기질만 갖고 있고, 다른 것들은 다른 오행의 색깔들을 갖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가면 우리가 이제 그 지장간 대해서 할 때는 아시겠지만 그래서 야들은 아주 자기 기운이 독특하고 강합니다. 자기가 대장인 줄 알아. 그 가들끼리 충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놈이 뒤져도 뒤지겠죠. 깨자발에 나는 거라. 그래서 야들이 왕지들의 충돌은 끝장난다. 하던 게 완전히 끝장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에 의해서 야들은 왕지들은 생지들은 충돌하고 이동하고 그죠? 뭐 이래 한다고 했지만은
야들은 충돌하면 그냥 그대로 파괴.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별.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 그죠? 정지. 하는 것의 정지. 그죠? 완전히 뭐, 이 정지 자체는 아니라고. 파괴. 이제 이런 걸 뜻한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야들은 이제 왕지들의 충은 서로 묘유충하고 좌우충한다는 거죠. 서로 반대에 있는 것끼리 충을 하고 이 말이잖아. 야는 약간충하고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충을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돌아가면서 충을 하고 이 말인데, 그죠? 그 다음에 고지는 사오미 전부 이 지지에는 12개 글자들이 각각 3개씩 해서 한 계절을 나누고도 있지만, 그죠? 나누고도 있지만, 또 생지, 왕지, 고지로서, 그죠? 시살로서는 뭡니까? 영마와 도화와 화계로 구분한 거죠. 화계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렇게 나누어서 각각의 색깔들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하는 역할이 다르다. 그런데 야들의 화계, 야들의 충은 반대쪽에 느끼는 충이니까 지는 술과 충하고, 그죠? 어디 갔노? 미는 충미충이고 반대 끝끼리 충하니까, 그죠? 요 기준에서 한 칸씩 돌아가면서 이제 충을 하는데, 고지의 화계의 충들은 야들이 충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노 하면 변화한다. 야들이 원래 역할들을 보면 야는 뭡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넘겨주는 그런 환절기잖아요. 그러니 진토가 하는 역할은, 어쨌든 토들이 하는 역할은 양과 음으로 변화하든 계절을 여기에서 여기로 변화하게 해주는 거예요. 본래 역할이. 그죠? 본래. 그런데 변화하게 해주려면 내가 여기서 거기 넘겨주는데 내 길 막 끌려가 딸려가면 안 되잖아요. 딱 여기서 분리가 돼야 돼. 뭔가를 내가 다 갈무리하고, 보겠습니다. 진이란 글자는 여름으로 넘겨주려고 하면 그 다음에 요리 가잖아요. 여름으로. 여기가 여름인데 여름으로 넘겨주려고 하면 이전의 거는 지가 갈무리를 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갈무리하고 완전하게 야들 글자들이 놀기 좋은 환경을 탁 만들어주는 게 야의 글자예요. 그래서 갈무리 하는 걸 내가 많이 화게 덮어놨다 이 말이에요. 밝음을 덮어놓고 이제 그 다음 글자들이 잘 놀 수 있도록 요것도 볼게요. 요거는 그럼 뭐 들어갑니까? 요것도 요 앞에 것들 요 속에 지가 갈무리를 하고 요렇게 가을로 순수한 가을이 돼도 과일이 잘 익을 수 있도록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을이에요. 야도 마찬가지고. 야는 현재 가을이지만 어떻습니까? 지가 이전의 걸 다 갈무리하고 완전한 겨울로 넘겨주는 게 야의 본연의 역할이에요. 다 축도 요 안에 갈무리를 하고 봄으로 넘겨주는. 그래서 토의 화계들의 역할은 안에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화계거든요. 그래서 야들의 특징이 화계살이 있는 사람들이 좀 똑똑한 편이래요. 그래 저들끼리 충을 하면 변화한다. 특징이 바뀌게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지충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재산이, 그죠? 파산할 수도 있고, 그죠? 파재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사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죠? 하는 일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댓글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말이죠. 여러 가지로 그런 일을 있어. 그러므로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떤 변화, 바뀌어서 할 수도 있고, 충이란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충은 이제 이렇게 3가지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죠? 화계, 역마와 왕지와 생지와 왕지와 고지들의 각각 충들은 다르더라. 그죠? 역마는 역마의 성정으로 나타나고, 도화는 도화의 성정, 단절. 그죠? 파재, 파산, 이렇게 탁탁 끊어지는 이걸 말하고, 그 다음 화계는
변화하더라. 충에 의해서. 이겁니다. 그러면 그래 함으로 인해서 변화해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2차적인 문제고 일단 충이란 그렇더라 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책에는 뭐 있습니까? 원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원진사는 우리 이해 많이 들어봤죠? 원진이라 하는 글자는 원래 진짜가 이 썩낼 진짜예요. 썩낼 진짜인데 이 원진이라는 말이 옛날에 그렇잖아요. 보면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밉다 이거예요. 원진이라는 게 충은 딱딱 표가 나쁘잖아. 충을 살짝 피한 거거든요. 글자를 보면은 여러 충이잖아. 좌오충에서 한 칸만 딱 가면 또 충이잖아요. 또 한 칸씩 가면 또 충이고 다 각각 이게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충이었잖아요. 그런데 요거 두 개에서만 딱딱 놓고 보면 요게 충에서 그죠? 요게 충이잖아. 그런데 충을 살짝 벗어난 게 요게 원진이에요. 원진은 그러니까 축오가 원진이고 자미가 원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진은 충에서 살짝 벗어났거든. 충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들은 각각 그 책에 있죠. 자미가 원진이고 축오가 원진이고 그 다음에 인과 유가 인신충이었잖아요. 원래 인신충이었는데 인과 유가 원진이고 묘하고 신이 원진이더라 이런 거예요. 두 개씩 딱딱 풀어놓고 보면 아까 그러면 인과 원래는 인신이 원진이었는데 인과 신 이렇게 원진이었잖아. 원진이는 다 충이었잖아. 이렇게 꼬였잖아 두 개씩. 그래 풀어놓으면 돼. 이걸 자 인은 유화, 신은 묘화 이렇게 원진. 그래 글자만 알면 내 몸 왔다. 이렇게 원진이고 그다음 또 풀면 돼. 또 두 개씩 풀면 그러면 진술이 충이고 사해가 충이었잖아요. 두 개씩 보면 이렇게 꼬여있거든. 충은 두 개씩만 딱딱 놓으면 좌우 기준에서 보면 이것도 풀어놓으면 축, 사, 술 요게 원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원진은 우리가 일반적인 명에 있거나 명예 갖고 있거나 그 다음에 내가 한 글자들을 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글자를 갖고 있는데 운에서 오면 그 이제 충이 될 수도 있고 원진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진은 특별한 명예 있을 때 보면은 서로 우리 인연을 볼 때 뭐 나와의 관계에서 충되는 글자를 갖고 있으면 자꾸 다투어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원진이 있으면 어떨까요? 저것이 미끼를 믿고 미끼를 믿는데 또 안 보면 또 생각나고 그죠? 어떻게 충이라 하면 떨어져서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진은 안 보면 또 생각난다니까. 그래서 이혼을 못해. 원진은 이혼 잘 안 돼 있어도. 근데 그런 상황이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를 많이 챙기거든 사실은. 근데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빨리 하라 하면서 막 저 앞에 자기가 먼저 가고 돌아보면서 막 큰소리 치잖아요. 챙기면서도. 그 남들한테 그래 보이잖아. 그죠? 그게 원진의 어떤 그 성정이 아닌가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진이란 그렇더라. 그죠? 충보다 너는 덜하네 거지. 그 부부간에도 원진이면 그런데 부부간의 원진이는 뭡니까? 내 일지와 그의 일지잖아요. 그럼 부부간에 누가 인이라는 글자를 가 있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있어. 예를 들어 그러면은 신을 남편이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충돌하는 거잖아. 싸운다는 거잖아. 그런 데 있지만은 또 인하고 아까 뭐였으면 유잖아. 유는 여기는 금이잖아. 금하고 있으면 원진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원진 관계.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58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파살, 해살 이런 나오는데 파살, 해살들은 일단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살은 우리가 옛날에 4살 터울은 합에 의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살은 새살터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살 파라는 걸 이 깨트릴 파자를 쓰거든. 깨진다 말이에요. 깨진다 이 돌성자에다가 돌이 깨지듯이 파 깨진다 파살 이건데 자 여기 파살은 어떤 글자끼리 만나면 파가 된다 볼게요. 여기서 음의 글자는 그 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은 인부터 하니까 항상 그죠? 인은 해와 파죠. 해. 인은 해. 뒤에 하나 두 뒤로 그죠? 뒤로 인은 해와 파살에 인이라는 글자는 해라는 글자를 만나면 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합을 할 때 인의 합이라 했습니다. 인의 합도 있거든요. 우리 합을 할 때 인의 합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인해 또 파살이기도 하네 이러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거지? 그럼 인이라는 글자가 이제 해를 글자와 해라는 글자와의 만남은 일지에 만약에 해가 있어. 인이라는 글자가 상대에 해가 있어. 그러면 그거와의 관계는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 틀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맞기도 잘 맞습니다. 잘 맞지만 깨질 수도 있다. 그래서 파살 선 먼저 합을 해서 좋다가 나중에 결국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파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묘오파입니다. 묘오 그죠? 묘라는 글자는 그죠? 오라는 글자. 자 볼게요. 지금 묘라는 글자는 요 앞에 오라는 글자와 만나면 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깨진다 왕지끼리. 자. 그러면 하나는 뒤로 보고 하나는 앞으로. 그 이야기 하려고 해요. 그래, 하나를 가리키면 둘, 셋을 지나 알아야 된다니까. 자, 그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요거는 목의 양의 목이죠. 그죠? 요거는 음의 목이잖아. 양의 것은 뒤로 세 칸 같고, 그죠? 음의 것은 앞으로 세 칸 갑니다. 요래 갔어, 요래. 그런데, 여기 또 앞으로도 세 칸 가볼게요. 인이라는 글자가. 앞으로도 세 칸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인사. 지금 아직까지 안 했지만 형살이라고 있어요. 인사형이에요, 형. 그래서 이래 가든 저래 가든 갈 것 없이 어쨌든 파의 기본은 양에 해당되는 글자는 뒤로 세 살. 그죠? 또 이 음에 해당되는 글자는 앞으로 세 칸 가야 세 살 차이가 나는 그 글자와는 파가 성립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리 가도 걸리고 저리 가도 걸리기 중첩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살터울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다음에 축은 양음양이잖아요. 그 뒤로 축이란다. 참, 지는 축과에 진축이죠. 지는 축을 만나면 또 파살이 되고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산은 이것도 양이잖아. 하나, 둘, 세 살 차이 난 놈은 사신을 만나면 이것도 파살에 해당되고 이 말이에요. 띠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근데 우리 띠는 공부할 때 이제 외우기 쉬운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띠보다는 자기 깔고 있는 일지를 중요시해서 보시면 된다 이럽니다. 사신이 그죠? 사신이. 그다음 오는 아까 했잖아요. 그죠? 오는 아까 묘오파라고 했고 그다음에 자와 술이 남았네. 자는 뒤로 가야 돼. 뒤로. 이 음의 글자니까 그죠? 아니다. 음의 글자는 원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유입니다. 양의 글자가 뒤로 가야 되는데 그죠? 이건 이제 자유가 파죠. 그렇지. 이건 자는 유라는 글자와 걸리는 거는 파. 귀문이 되기도 하고 파살해야 된다. 그죠? 근데 해는 술은 참, 술은 미토와 만나면, 그죠? 미토는 하나, 둘, 셋. 그죠? 미토와 만나면 술은.
만나면 미토와 만나면 수는 파살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차례 돌아가면서 이렇게 짚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살이 해살. 해살은, 자, 요걸 지우고요. 해살은 서로 만나서 파살은 깬다라고 했지만은, 그죠? 해코지 한다, 해코지. 해코지 한다. 해산은 해코지 않는 자, 예, 해살은. 그래서 해는 잘하는 글자는 어떻습니까? 예, 잘하는 글자는, 요걸, 요 손가락 그림을 그리면 외우기가 좋도록 돼 있네요. 자, 여기 이제 해, 이 그림을, 여기다 해. 자, 이 손입니다. 묘, 진, 사, 오, 미, 신, 묘, 술. 이 네모의 그림과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네모의 그림과. 그래서 요 손은, 자가 있는 손은 항상 우리 반지 끼는 손가락 뿌리. 요 자리가 자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래 하잖아요.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해 해, 자 뿌리에 있는 글자는 해, 자, 축, 인. 해, 자, 축, 인. 네 손가락의 뿌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 다음에 인, 묘, 진, 마디마디에 묘진, 손가락 끝에는 사. 그 다음에 가장 긴 손가락 오, 미, 그죠? 신의 위치가 이 손가락 끝에 있고, 그 다음에 유, 술, 해, 이 마디마디에, 그죠? 이렇게 위치해 있다. 그런데 요 해살은, 그럼 손으로 보면 아까 세 살 태국을 했으니까 파살도 알 수 있고, 그 짚어보면 알 수 있잖아. 삼합도 네 살 태국을 했으니까 알 수 있고, 그죠? 육합도 했죠, 육합. 육합도 손으로 한 거 했잖아요. 자축합이고 인해합이고, 그죠? 각 끝에 있는 게 합은 요렇게, 뿌리는 뿌리 요렇게 합이고 인해합이고 요렇게 다 합이라 했잖아요. 했잖아요. 글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예, 그 합을 고려했고, 그래서 손바닥을 보면, 왼손바닥을 딱 펴면은 명리학은 이 손 안에 다 있어요. 그죠? 합하고 다 있습니다. 자, 해는, 자, 어떻게 이제 해가 되는지 볼게요. 잘하는 글자는 미라는 글자와 해살이에요. 잘하는 글자는 합은 그 지 바로 앞에 자축이 합이었는데, 미는 지 손가락 끝에 있는 글자예요. 자미. 그게 이제 아까 원진도 했죠. 원진이기도 하지만 해코지 않은 해살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축은 또 지 손가락 끝머리에 있는 글자, 위치에 있는 글자 오. 오화와의 관계에서 축은 소띠는 말띠강 만나면은 이렇게 해코지 않은 살이구나. 서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옛날 할매들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이란 글자는 요것이 또 인사, 자기 손가락 뿌리, 아니라 자기 손가락 끝에 위치해 있는 사, 뱀. 그지? 요 글자와 만나면은 또 서로 해코지 하는 관계구나. 근데 보면은 이 여러 개가 중첩됩니다. 합이 되면서도 파도 되고, 합이 되면서도 형이 되고, 합이 되면서도 원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하는 해살이 될 중첩적인 거는 좋지 않다. 그죠? 그 다음에 합이 되기도 하면서 또 뭐 깨지기도 하다. 그러면은 먼저는 합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또 해코지 하거나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묘는 어떻습니까? 묘진. 묘는 요 자기거리, 요렇게 또 해살이 되고. 그죠? 이런 거. 그래, 자기 뿌리에 있는 글자와, 그죠? 그 뿌리 끝에 있는 글자와 길이 해코지 하는 서로가 해살이 되고, 그죠? 또 그 두 개 이제 중간에 남았는 거, 요거 두 개끼리 또 이제 묘진,
유술이 또 해살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러한 신살들이 이렇게 있다. 그죠? 여러분들 신살 얘기를 다 한 겁니다. 신살. 여기서 또 형살이라고 또 있는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내 형살까지 형살 그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은 책의 저 뒤쪽에 중급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어떠한 글자들이 만나면 형이 되는지 자 볼게요. 어디 한 군데로 써야 되는데 삼형이라는 게 있고 그죠? 이 형자는 우리 요렇게 해서 형. 이 형틀에 묶이다 이런 거예요. 형틀. 형은 인이라는 글자와 사라는 글자와 인사신이 만나면 이걸 삼형이라고 하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상형은 자라는 글자와 묘라는 글자가 만나면 서로 상형이라 하고 상형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자형이라고 그러죠. 자형 스스로 자형은 진진 오오 진오 유유 해 이러한 글자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자형이라 한다. 자뻑 쥐가 지다리 걸어서 자빠지거나 누워서 춤 뱉고 어디 갈 튈지 모르고 이러한 것을 자형이라 하고 상형은 서로 묘, 쥐띠와 토끼, 묘가 만나면 서로 이 형을 하는 관계가 되고 인사신은 세계 삼형이라 하고 자 여기서 공통된 게 뭐가 다 형입니다. 형이라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자 형이란 뭡니까? 여기서 형이란 형틀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형틀에 묶여 있다. 내가 어찌할 수 없게 인위적이지 않게 내 의도적이지 않게 자 여는 뭡니까? 인사신은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예요. 그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가 세 개가 만나면 삼형이고 또는 각각이 두 개만 있어도 형에 작용한다. 형의 작용은 어떻습니까? 저리 형이라면 구설수에 오르거나 사고가 나서 그죠? 또 그다음에 감방에 가거나 하는데 벌금까지 내야 되거나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는데도 그냥 잘 보험회사에서 잘 그 하는데 굳이 경찰서 안 가도 되는데 뭐 벌금까지 물어야 되는 어떤 상황들 그 상황이 좋지 않게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게끔 자꾸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형 그죠?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이 자묘형은 이 자묘란 글자는 여러 가지도 표현합니다. 뭐 서로 형이니까 외롭다. 이 도화라는 글자거든요. 자나 묘가 이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나. 그래서 이제 이 도화적 상황을 예견한다. 또 이 뭐지? 이 애정관계, 그죠? 또 이런 거 뭐들도 이제 여기서 뭐 예견한 이야기도 하고 상형이란 서로가 뭐 사랑에 뭐 외롭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형은 이제 이 자뻑, 그죠? 이 누워서 춤 맞는다. 뭐 가다가 다리 걸려 내가 지는 찌른다 뭐 이런 거. 아래 위로 글자 똑같은 거예요. 예예예. 진, 오, 유 해죠. 진진 자형, 그죠? 오 자형 이 말입니다. 유유 해해 글자가 자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 스스로 형이 걸린다. 그래서 올해는 진년이잖아. 갑진년, 그죠? 갑진년 진년에 진이란 글자가 있는 사람은 자형에 걸린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의 20년 자형에 걸린다. 그러면은 자형에 걸리면 의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걸 예견할 수 있나 이거죠. 그 진이란 글자의 특징을 보면 되는 거라. 진이란 글자 특징 아까도 했잖아. 야는 봄의 끝을 봄의 현재를 꽃망울이 맺어 있는 것 같아 꽃을 터트리면서 아주 화려한 여름의 세계로 펼쳐주기 위해서 그죠? 내가 갈무리 해야 되는 것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운은
겨울의 추운 기운과 봄에 성장하고자 하는 기운을 갈무리하고 꽃을 펼 수 있도록 화려하게 그러한 기운을 펼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이라는 글자의 특징은 그렇죠. 조금 전에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뭔가를 갈무리하지만은 그 대신에 이 문명의 세계, 밝은 공간이 이게 좋아야 여기 있는 것들이 놀기가 좋잖아요. 어두우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밝아야 막 뛰어다니지. 약간의 이 움풍이가 있다 하더라도 안 자빠지고 뛰어다니지. 해거무리한 것도 웅덩이가 파진지도 모르고 막 자빠질 수 위험하단 말입니다. 완전하게 밝음으로 놀기 좋은 장소로 환경으로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이라는 글자가 올려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기분이 들겠습니까? 놀기 좋겠네. 네 글자에 이러한 글자들이 있으면 이러한 글자들은 잘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형이 아니잖아. 예? 진이 2개 있으면 그러니까 진이란 글자가 있고 다른 글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중에 진이란 글자가 있으면은 다른 글자들이 있는 그 글자들이 화해의 구간에 있는 글자들은 굉장히 막 성장합니다. 2개. 놀기 좋아지는 그래 그 말이라. 그 2개가 굉장히 좋아진단 말입니다. 좋아진다. 좋다 나쁘다는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좋든지 안 좋든지 그게 굉장히 발전해 나가요.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더 볼륨이 커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진이라는 글자 내가 있는데 원래 한 개 더 왔잖아. 그러면 어떨까요? 더 그래 되겠지. 더. 그러면은 여기가 놀기 좋으니까 더 그러한 마음으로 곱하기 2가 되니까 막 나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나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골하다가 자충수 걸린다. 이거예요. 요게 자형이라. 골하다가 지대로 지가 걸린다. 그래서 그러면 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자중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지. 그런 이제 이러한 글자들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수위 조절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자중해가면서 그러면은 여기 있는 글자들은 충분히 발전하니까 그죠? 그런 글자 자형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까지 한 거는 그러면 형도 했고 물론 이제 요 나가면서 좀 더 점점 더 한 단계씩 이제 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더 발전해 나갈 거예요. 나가는데 이제 일단 기초 과정에서는 요까지 다 한 거예요. 이렇게 물론 더 많습니다. 또 이제 기타 신사도 저는 한번 했잖아요. 기타 신사도 있고 그 외에 또 많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 정도만 알면 충분히 우리가 우리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얘기는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에 남은 게 뭐가 하면 지장간하고 이제 몇 개 남습니다. 이제 우리 딱 지장간 이 진짜 중요합니다. 지장간 다음 책 꼭 나오셔야 돼요. 지장간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운 보는 방법 하고 그다음에 신강신약 하는 거하고 3개 남았어도 어쨌든 요까지를 끝내야 중급하고 기초를 다 같이 들으셔도 되고 그죠? 어쨌든 다음 얘기를 들어도 이해가 잘 되도록 이렇게 되니까 여하튼 오늘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과 또 조금 다른 그죠?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서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